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0일 정책위원 연내 2번 추가 인하, 기본 전망 삼으면 안 돼.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시장이 반영 중인 연내 2번 추가 금리 인하 전망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너무 확신해선 안 된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카즈미르 위원은 현지 시간 22일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에서 금융시장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2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로 돌아가는 궤적 위에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내외 다양한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부상할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 7개월 만에 하락, 전월보다 0.1% 내려 지난달 농산물 등 가격이 내리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6월보다는 2.5% 올라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작년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2.8% 하락했으며 축산물이 2.5% 올랐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6.6%, 0.8%씩 내렸습니다. 유성욱 한은물가통계팀장은 이달 폭우 피해로 채소, 과일값이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 7월 생산자 물가의 가격 상승세가 반영될 텐데 그 정도와 폭은 지나봐야 알 수 있다며 기후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 역대 최대, 대부분 빚 갚는 데 썼다. 올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설 자금 용도 비중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대부분 빚을 갚는 차환 목적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133조 2,4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33조 5,19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 중 차환 목적의 발행이 74.5%를 차지해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해군과 정비협약 K조선 20조 시장 본격 진출. 조선 라이벌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 유지 정비 보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양사 모두 이번 달 함정 정비를 위한 사전 인증 요건을 미 정부로부터 획득하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양사의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자국 조선업이 쇠락해 해군의 수요 대비 함정 공급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의 조선업 규모가 미국의 약 230배라는 평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을 통해 중국 조선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집권하더라도 미국의 MRO 시장 해외 개방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정치에서 실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빅테크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러셀 2000 지수도 1% 넘게 오르게 되면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까지도 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가 장 마감한 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미리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힘차게 하려고 했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또 아침에 또 심란하실까 봐 조금
다운시켜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시장 자체가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주,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2차 전지주 필두로 해갖고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매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일까요? 오늘 좋았던 종목이 다음날 되니까 나쁜 종목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미국에 대해서 이 대선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거를 전례 없던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매우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였죠? 이런 시장일 때일수록 이슈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숫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제 강했던 조선, 방산 섹터가 왜 강했습니까? 숫자가 확실하게 찍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새롭게 화장품 업종이 올해 수출 업종에서는 거의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주도 어저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음표를 다시겠죠. 반도체도 똑같잖아. 근데 왜 떨어지는 거야 하시겠지만 반도체 물론 좋습니다. 물론 좋지만은 지금 안 좋은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죠.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법안들을 하나하나씩 철저하게 부수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대선 전이기 때문에 멘트가 격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반도체 정책들, 그다음에 IRA 법안을 폐지하면서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한 거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실적 좋습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선 전에 강력한 멘트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강점이 뭡니까? 수율이 잘 나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이 수율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후보 때는 강하게 멘트를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은요. 결국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주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 물론 좋을 거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죠? HBM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레거시 반도체 부분 특히나 D램이나 낸드 프레시 메모리는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가 좋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당선 안 될 수도 있지만 격한 말이 나와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반도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엉덩이 무거운 투자 숫자를 믿고 가신다면 저는 좋은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목요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시장 그때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는 그래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하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8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성규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영업무역이 저번 주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 약간 골키퍼 역할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의류 섹터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내려간 것 같은데요. 하반기까지 좀 들고 갔을 때 좋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무역 지금 보면은 떨어졌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제 특히 금요일장하고 어제장 이틀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정이 나온 거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영화무역 보게 되면은 33,950원에서 39,450원 이 사이 박스권 안에 아직은 들어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절 라인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제 한번 넘어갔던 자리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매를 권해드렸던 이 자리는 원래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는 충분히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미 바닥을 다진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자리를 한번 잡아보죠. 36,950원 자리가 대충 지금 봤을 때는 이전에 있던 지지대를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죠. 여기에 제가 표시하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대충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종가가 37,000원의 종가가 나왔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오늘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이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일단 금융주가 연이어서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전통적인 방어주 역할도 해주면서 이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이어가지고 금융주가 조금 강하게 신한지주를 필두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KB금융 또한 지금 신고가를 써놓고 신고가 패턴에서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금융주는 개인 투자분들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지금 자리 때도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저평가 구간인데 PBR이 아직 1배수가 안 되죠. 이 금융주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매수를 하면 어떨까? 지금 시장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하반기까지 좀 금융주 투자 계속 좋은 얘기들 나오는데 정관님도 리뷰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우선 KB금융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말씀드렸던 거. 제가 그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9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 9만 원대가 원래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자리고요. 자, 한번 터치를 했어요. 이전에. 자,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고 있는 자리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매수해드릴 매수 자리로 권해드렸던 자리,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가 1차로 왔던 자리고 이미 여기서부터 한참 올라왔죠. 그러면은 대형주,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제가 봤을 때 KB금융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더 그 많은 물량이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지금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관이 지금 현재 계속 받쳐준다 그랬을 때는 아마 3분기 중에 즉 아마 8월 정도가 되었을 때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목표가를 한번 터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 자, 한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약간은 조금 위험한 자리다. 조금 더 관망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셨던 승부주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 외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인베니아, EM코리아, 라파스, 대봉LS, VT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회에서는 지분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는 부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를 했고요. 반면 큐브엔터는 주식 양도 계약으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오늘 일단 봐야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보는데 우선 라파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 요거 지금 라파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어요. 자, 라파스를 보시면 여기 지금 경고 나와가지고 있고 요 같은 종목은 저는 오늘 왜 들고 왔냐면은 요거 가능하면은 손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6거래일 연속해가지고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현재 기관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전부 내놓고 기관이 받아놓은 상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금 한번 개인들이 들어와서 오늘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여기서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대략 한 여기 있는 자리 19,200원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다. 자,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직은 사지 마시고 그리고 설사 조금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라파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 잘못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크게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여기에 EM코리아
이엔코리아보다는 여기 대봉 LS, 대봉 LS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약간 좀 끌려 있는데 대봉 LS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도 역시 이제 지금 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에 전 고점이 어디였냐면은 16,200원짜리인데 이 자리 충분히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점이었던 18,000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아주 단기적인 접근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약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KBT라든가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관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기가 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실적, 쉽게 해서 숫자가 찍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대봉 LS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VT 보도록 하겠습니다. VT. 자, 여기서 VT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전 고점 다시 한번 향해 가고 있는 자리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7,900원 자리에서 어제 종가 마감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그래도 덩치가 좀 큰 종목이죠.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리들샷을 만드는 그 제조사 ENC의 지분을 한 50% 정도 인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 그 관련된 소부장 관련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두 번째 쌍봉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쌍봉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더 위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약간은 더 치고 갈 수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오늘 크게 세 가지 일단은 주의할 종목은 라파스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점에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는 대봉 LS와 VT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봉 LS와 VT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섹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VT가 딱 그 섹터에 일단 걸리네요. 자, 이제 어제장에서 그렇게 많은 섹터들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화장품 섹터가 역시나 조금 시장이 힘들 때 순환매격으로 받아주는 역할을 또 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대형 유통사 종목 뭐 아모레퍼시픽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좀 올랐고 어제 OEM, ODM 쪽에서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코스맥스들이 좀 올랐습니다. 정관이 이 화장품 업종이 일단은 반도체주나 빅테크 종목들이 좀 내릴 때 순환매 역할을 좀 해줬는데요. 이 화장품을 자꾸 우리가 순환매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좀 우리가 끌고 가면 좋을지 전략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탑픽주들을 좀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금요일하고 월요일장 이틀 동안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조정 폭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놀라셨고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단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악당이냐라는 거예요. 예. 내 주식을 손실보게 만드는 악당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미국 내에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그냥 작정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증시에서 이것이 과연 이런 부분이 정말 언제까지나 나에게 손실만 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반도체는 지금 오히려 봤을 때는 약간 조정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잡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단지 지금까지 엔비디아 향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반 엔비디아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겠죠. 그쪽과 연계돼 가지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는 CXL 메모리 그다음에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쪽에 HBM하고 GAA에 공통으로 걸려있는 유리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2차 전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꺼졌는데 여기서 더 꺼지겠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ESS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플러스 원전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본다. 즉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탓을 할 필요가 없고, 단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러면 미국과 좀 더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미리 익절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적 익절을 하고서 그러고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저점을 다시 잡든가 아니면은 다른 섹터를 찾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트럼프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사실상 대통령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발언들을 자꾸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전력설비, 전선,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 중에는 무조건 하나는 포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담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주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요즘 계속해가지고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연말이 되기 전에 오히려 좀 꺾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된 것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시장이 빠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들어오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오늘이 오히려 반발 매수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를 잡아준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 이제 오늘 반도체들이 종목이 바닥을 잡아줬고 올라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서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지켜보시고 오늘 장에 반등이 들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묶어서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 시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종목을 제한하는 게 맞나도 싶지만은 그래도 승부를 볼 종목 혹시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저는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조만간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가장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승부주 HD 현대 건설 기계,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건설 장비 관련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지금 묶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그 다음에 결국은 건설 회사보다는 오히려 건설 장비주가 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서서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파동 만들면서 두 번째 파동 나왔습니다. 자, 강하게 이틀 올라가고 빠진 다음에 다시금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자, 이러면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미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 상황,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급등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하반기 실적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도 좋았고 그다음 3분기에 오히려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같은 계열인데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오히려 바닥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 중요한 건 미 대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상승한 거니까 조금 과열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초가 68,500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고, 자, 여기에서 목표가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8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 라인 59,600원 잡아드립니다. 59,000원에서 약간 밑에 이 자리, 자,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 있죠. 여기에 이 지지 자리,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가로 해서 매수 포인트 다시 잡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고요. 트럼프 후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재건주가 꽤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HD 현대건설 기계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의 목표가로 8만 원, 손절가로는 59,6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일단 네. 어저께 네. 제안해 주시고 좀 걱정했거든요. 낙폭이 좀 커져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또, 오늘이 아니고 어젯밤이죠. 네.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엔비디아도. 근데 이게 지금 중국 관련돼가지고 좀, 중국에 맞는 칩을 만들겠다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제는 또 뭐 많이 많이 빠진 것도 빠져서. 있었고. 네. 자,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네. 어차피 뭐 SK 하이닉스 뭐 단기 투자로 사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네. 좀 반도체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도 있으니까 저는 목요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찬희 대표님 생각은 어떤가요? 당연히 목요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좀 한 발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던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어떤 공장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 뭐 반도체가 급격히 꺾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은 여전히 우상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발언 하나하나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럴 때는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테슬라하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거는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H백을 우리가 몇 조 원치 사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도 있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간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지금도 어저께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사진 트윗에 올린 거 X에 올린 걸 본다라면 뭐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뭐 그 시판 가능성 뭐 제한적이지만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또 AI에 어떤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쪽에 대해서 뭔가를 더 뭐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오르고 그러면서 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사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1% 정도 오른 거에 그쳤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약간 의외로 상승이 좀 약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을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듣고 싶은 이 질문을 연초에는 안 하다가 네. 최근에 매달 한 번씩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2,900 언저리까지 갔다가 네. 어느새 또 2,700 중반까지 무너졌습니다. 네. 어떤 말로는 또 2,700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 솔직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 계신 분들은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은 저는 그동안 제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봐왔을 때 이게 단번에 시장이 죽었던 경우는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단번에 죽었지만 그 다음에 정말 역사상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죠.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전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막 2000% 막 돌파했을 때 중국의 사스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봉으로 이렇게 주가가 흔들렸던 적은 없습니다. 외부 충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럼 지금 최근에 2,900 이제 내일 모레면 3,000포인트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2,300포인트, 2,400포인트로 빠질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한된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한된 하락이라는 건 약간 기간 조정 혹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20일선 언저리. 어찌됐든 최근에 그 우리나라 증시를 오래 보신다라면 2월 달에 한번 120에서 코스피 기준입니다.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4월 달, 6월 달 12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120에서 언저리까지 어떤 조정, 2,700포인트 초반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그 이하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그 언저리 온다라면 반등을 주겠구나 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추세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종목에 좀 손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준다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주식을 매도하는 건 힘들어요. 진짜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10% 정도, 5% 정도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저는 V자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을 주고 최소한 다음 주 FOMC까지는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U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을 줄 때 1박 2일 랠리든 2박 3일 랠리든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인 다음 주 초 중반 이후에 또 동일한 종목을 사시더라도 혹은 다른 종목을 교차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저도 매수 시점을 잡는 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이제 저도 미련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다 보니까 네. 코스닥에 대한 미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이제 어제 시가총액 좀 올려주시면 코스닥. 네. 자, 코스닥 시가총액은 처참합니다. 어제 1,2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이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형주를 올라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코스닥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수가 하락을 할까? 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그 편입된 종목들을 보니까요. 네. AI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그쵸. 좀 많고 네. 그것 때문에 또 못 올라간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질문인데요. 사실은 지금 장세, 올해 우리나라 장세를 본다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러셀 지수가 한 11%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도 특정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어쨌든 나스닥 S&P 500을 보시면 상위 한 20위권에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한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거의 연중 최저치 언저리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 1일에 최저치가 786포인트면 어저께 거의 800포인트 초반까지 한 806포인트 정도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서 뭐 700포인트 중반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전 다시 한번 850, 840포인트로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을 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U자형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아쉬운 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잘 버텨줬어요. HLB도 어찌됐든 그 5월 달에 악재를 이겨내고 주가가 반등을 많이 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요즘에 횡보하는 것뿐이지 계속 고점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뭐 ADC, 뭐 신약,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좀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도 충분히 중소형주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힘들지만 결국에는 저는 뭐 엄청나게 뭐 오른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뭐 한 870,
880 이상으로는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8월, 9월 달에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씩은 집중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전략 세우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먼저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께서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출로 증명되는 K-뷰티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일단 어제는 아무래도 실적 좀 숫자가 찍히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조선 쪽에 좀 관심이 네.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이라고 하면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섹터다 보니까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랑곳하고 하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게 조선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 금융지주사들도 조정 거의 없이 그냥 완만하게 좀 반응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재건주들도 좀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혹은 이 종목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수출 데이터를 보신다면 48억 달러 화장품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2021년에 42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었던 거를 감안한다면 46억 달러네요. 21년도에 46억 3천만 달러 수출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을 좀 했고요. 역대 최대치 갱신했고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연간 수출액이 92억 달러였는데 올해 한 100억 달러 정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10% 정도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를 좀 다는 아니지만 지난 4월, 5월, 6월 초처럼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북미 시장의 61% 정도 수출이 급성장을 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22% 급성장을 하면서 이 주력 시장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주력 시장이 꺾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좀 잡히고 있고요. 뭐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아마존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VT, 구달 등 한국 브랜드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제품들보다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이 더 많이, 그러니까 더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제품들의 그 인지도가 많이 예전하고 달라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들 10년 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기초 화장품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뭐 한방을 활용해 가지고 뭐 피부를 좋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보습 이런 부분들의 시장을 중심적으로 타겟팅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 화장품을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들은 얘기에 의하면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걸 자주 쓰지만 기초 화장품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피부가 되게 뽀송뽀송하고 해서 이거 비결이 뭐냐 하니까 기초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판매가 잘 됐었다고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큰 시장은 색조 시장입니다. 뭐 립스틱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뭐 수십 종류의 제품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소위 동일한 핑크색은 없다. 뭐 이 세상에 동일한 핑크색은 없어야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다 같은 핑크색이지만 핑크색 하나만으로도 립스틱 여러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색조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이 시장은 조금 약했었는데 최근에는 K컬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색조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조 시장의 성장이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서 색조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작년, 올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좀 수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상중절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서는 중국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부양을 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상중절에서 지난주에 끝난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라든지 뭐 구리, 약간 원자재가 조정이 받았던 것도 중국이 부양에 대해서 되게 머뭇거리는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어쨌든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고 계속 부양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뭐 저만 내피셜이지만 지금 뉴스들을 보면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뭐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물난리가 엄청나게 특히 중국은 더 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게 되면 그것을 또 복구하기 위한 재정 부양은 또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아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는 이런 그 내수재, 소비재 수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만 조금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화장품 업체들 충분히 올해 좋은 매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이 정말 확인되는 기업들, 실적이 기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V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약간 중국 시장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지난 그 5월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7만, 거의 18만 언저리까지 좀 올라와 있다는 거 본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꾸준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존 하면 또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좀 바닥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기업들을 일부 공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화장품주들이 먼저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만 좋아진다라면 다시 한번 또 지난 5월, 6월과 같은 상승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 수익률 대비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다고 하죠. 여전히 색조 시장에 대한, 화장품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열려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중간중간 이제 중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한다면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쪽은 조금 더 뒤로 두고 봐야 되나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성장이 조금은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나왔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는 뜻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의외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한 뭐 한 121선, 241선, 13만 5천 원, 뭐 14만 원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조금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정말 5월 달에 3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뭐 9만 원 언저리까지 3배 오르고 나서 최근에 한 달 가까이 한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 이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에서 호응도가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이 기간 조정 이후에 또 2차, 3차 상승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지지선이 좀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략을 한다라면 뭐 한 7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금씩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주가가 턴하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아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인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거나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집중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입니다. 오늘 승부주는 파마리서치 꼽아주셨네요. 네, 파마리서치는 이전에도 한번 우리 승부주로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리쥬란 힐러로 또 유명한 종목이죠. 네. 아마 제가 거의 한 두세 번째 시간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났었던 기업인데 지금 위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쥬란 힐러 제품이 한번 맞을 때는 엄청나게 고통이 따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 그 고통을 참고도 맞는 그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리쥬란 힐러의 그 성장세는 계속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에 본격적으로 시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그 판매 허가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의료기기 쪽이 아니라 화장품 쪽을 보셔야 될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리쥬란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을 라인업을 상당 부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제품들도 판매가 저는 잘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름이다 보니까 UV 제품, 자외선 차단제의 매출이 상당히 주요 기업들이 주력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파마 리서치 제품은 이 손상된 피부를 좀 복구하는데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특수에도 충분히 매출 성장 기대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신다면 화장품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의 30%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장품 업체만 보는 게 아니라 화장품 또 미용 의료 이런 쪽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하죠. 한 35%,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화장품 사업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지 의료기기 쪽으로 보신다면 영업이익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전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거 사실 무근이다. 발표를 좀 했고 주가가 다시 안정세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기관의 매도세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보다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거나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되었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그 5월부터 보신다면 3개월 정도 14만 원, 14만 5천 원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5월 달하고 6월 달은 14만 원 이하에서 언더에서 좀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고 올라왔다라면 지금은 그 14만 원을 저점으로 놓고 상하 밴드를 놓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길게 본다라면 12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지지가 되었던 12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충분히 분할매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2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파마 리서치인데요. 리쥬란 힐러로 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한 달 사이에 같은 박스권이지만 그래도 레벨업한 상태로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태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 파마 리서치 만나봤습니다. 리쥬란 힐러가 가장 주력 상품인데요. 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표가로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숲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목 많이 힘든 상태니까요. 이럴 때는 숫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KB금융과 실적 기대감이 예상되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실적 시즌입니다. 숫자 집중하시고요. 버티십시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찬희 대표님과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장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주목해볼 이슈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스틸이랑 라파스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이스틸 관련해서는 어제 어제 또 이야기했던 그런 업종 테마 섹터들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동해안 시추 프로젝트죠.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어찌됐든지 연말에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 수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 그런 기업들의 이제 철강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관련 수혜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대다수의 이런 이 프로젝트에 연관되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비슷하게 만드는 구간이라든지 봤을 때는 분명히 충분히 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이슈가 이제 우리가 일정주라고 하죠. 지금 당장에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는 이 시기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잘 함에 따라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소외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맞는 게 이런 하이스틸 앞으로 이런 이 시추와 함께 석유 관련되는 종목들 꾸준한 우상향한 거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이후 상승 기대라는 게 최근에 이제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 4,500원대를 좀 저항대로 맞고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어쨌든 하방수세 돌파가 나왔다. 나오고 나서 이제 올 연말이죠. 아마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주면 이게 연말쯤에는 아마 이 구간에 와 있고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되는 이슈 나올 때마다 나와주면서 올 초부터 여기서 물량수화가 나와주고요. 물량수화가 나와줬으니까 이제 타고 가주면서 물량수화가 나왔고 연말에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을 기대봤을 땐 굉장히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다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매매 가격대를 형성해 본다고 하면은 현재 일단 뭐 4,000원, 4,150원 이 구간대가 좀 저항입니다. 4,150원 아래로는 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 구간대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저는 뭐 이런 흐름 나와준다고 하면 신고가를 노려보고 싶어요. 신고가를 노려볼 거기 때문에 최소 8,000원까지는 올라가는 점 봐주시는 게 좋고,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3,000원대를 지키는지, 3,000원대 보면은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과거부터 저항될 저항, 이 강한 저항은 또 강한 지지가 되기 때문에 3,000원 지키는지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라파스.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삭센다 특허 만료와 함께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속적인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슈 받는 게 뭐냐고 하면은 붙이는 비만 치료제예요.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삭센다도 그렇고 이제 배에다가 직접 자기가 이제 주사 바늘을 통해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붙인다, 간편하고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모든 비만 치료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앞으로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약들이 가져갔던 이 수급, 실적 모든 것이 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가져갈 거다. 이런 뭐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고, 현재는 지금 이제 일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의약품이 출시한다가 아니라 FDA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상 1상, 임상 2상 늘 뭐 얘기하는 이 임상에 대한 결과,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 주가를 크게 올려주는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파스라는 종목은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라파스라는 종목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하기 보면은 완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잖아요. 기술적 반등.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뭘 하고 있다? 엄청난 대량 거래가 말도 안 되게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 나오긴 했지만 맞고 빠지는 쪽이 어디다? 과거의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지를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파스라는 종목은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 26,000원대가 강한 저항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려치기보다는 26,000원 아래로서 좀 매매 전략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44,000원 정도, 이 구간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월봉 3차 차트 본다 하더라도 한 44,000원 정도예요. 44,000원. 그래서 정도의 저항대 보시면서 손절 가격 14,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이스틸, 라파스 이 두 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이스틸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뒤로 밀려있는 감이 있지만 여전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예타 면제됐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8,000원 이상, 손절가로는 3,000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라파스 만나봤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키워드로는 지금 비만 치료제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라파스는 붙이는 비만약에 대한 임상 1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손절가로 1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이슈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뉴욕 시장 빅테크주들의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반등세 좀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의 흐름을 좀 먼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어떤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뷰는 제가 봐도 크게 좀 변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도 뭐 트럼프 쪽에서의 반도체 칩 동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깨트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주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수요, 특히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은 변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트럼프 이슈 또 이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떻게 보면은 이 IT 쪽에서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뭐 이 IT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 IT주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미 좀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되면서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런 트럼프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뷰는 오히려 우상향 추세는 계속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떤 반등도 기술적인 반등도 그렇고 매수하는 전략도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나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타 플랫폼, 뭐 알파벳 어제 뉴욕 증시에 많이 상승했었죠. 뭐 그런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바이든 리스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력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오늘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러게요. 미국 시장 안에서 어쨌든 빅테크 위주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주 위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후보 이야기 좀 해주셔서 추가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좀 약화가 됐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일단 대선을 기다려봐야 결판이 나겠지만 그 전까지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관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말 좀 지난주에 증시가 그전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이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당황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고 여러 이벤트가 계속 산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자의 수혜주 그리고 뭐 피해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말씀하셨듯이 뭐 바이든 사태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시장에 반응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점점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바이든이든 어떤 해리스든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자의 우세한 분위기는 깨기가 힘들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쪽에서의 이 트레이드는 뭐 계속 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쇼크는 지난주가 어떤 가장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점 그 시간을 지날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여러 섹터 부분에 있어서 피해주, 수혜주가 나눴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전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때 피해를 봤었던 종목과 그리고 수혜를 봤었던 종목들은 역사상 이제 경험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수출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때 이 삼성전자나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미국의 뭐 제3 공장이나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도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됐을 때는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중국, 어떻게 보면 이 자국 보호주의라는 부분은 트럼프 후보자는 이 중국을 겨냥한, 그런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국 쪽에 견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 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이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동맹 관계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주식 시장이 최근 떨어졌을 때 현금화하는 전략보다도 계속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주, 수혜주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질문 드려볼 텐데요. 테슬라가 일단 어제는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주, 더불어서 언급된 로봇주까지 좀 본다면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지 짧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자동차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쪽은 좀 약간 별도죠. 어떤 보조금이나 뭐 IRA에 대한 위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은 우선 지금 다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전기차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중국의 이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을 좁혀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도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종목을 우선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 산업적으로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은 힘든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중장 기준으로 갖고 가는 부분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2차 전지 쪽보다는 단기적인 시야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우리나라 이 로봇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테슬라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로봇주들한테 주가에는 크게 지금 반응했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여러 두산 이쪽 이슈 때문에 로봇주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접근해서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7월 23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이슈로 우리 증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2,76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2차 전지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가만 미증시에서는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보여지면서 삼대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이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2%,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8%, 820선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삼부토건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데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는데 종전 이후에 이 한국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수혜주들 이렇게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강승곤 대표이사 총괄회장으로부터 ENC 지분 50%가 넘어가는 그것들을 603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ENC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차기 대선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는 강세를 나타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더 약세를 나타내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봉 L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오늘 2028년에 1,400억 달러 이 규모로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매출고를 올린 싹센다에 대해서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출발이 좋습니다. 1% 넘게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양시장 일단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담아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덜어내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까지 확인해봤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 차장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좀 줬고 러셀 2000 지수도 1% 넘게 올라오면서 오늘 봤을 땐 전반적으로 거의 다 모든 섹터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가장 많이 업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의한 그동안에 낙폭이 컸었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낙폭이 컸었던 이 자동차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도 지금 상승폭 가장 크게 좀 키우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도 그렇고 이 조선 HD 현대 비포조선이 지금 현재 3.41%의 그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 반도체 주보다도 오히려 더 안전한 모습을 좀 가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선주들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신이 3.2%, HL반도가 2.45%, SL이 2.2%.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좋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 시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전반 기업들보다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수혜가 더 된다고 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 차익 실현이 겹치면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쪽에서의 비중이 큰 이 화신, HL반도, SL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좀 저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이 3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총 회복세가 뚜렷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하반기 때 수주 모멘텀이 가시적인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 쪽에서의 이 하이브리드 엔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전기차 쪽보다도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위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이 뭐 산업콘덴서, 대덕전자 여러 이 MLCC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기도 오늘 지금 1.56% 오르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MLCC에 대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HBM이나 이런 그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매수 관점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MLCC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 상승세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AI 쪽을 했을 때는 고성능 그리고 고용량 쪽에서 MLCC는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삼성전기에 대한 수주 부분은 하반기 때 랠리 또 여기에 MLCC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 때는 올해 상반기보다 2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뭐 그렇기 때문에 MLCC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도 지금 1.71%, 삼성전자 1.69%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장후반으로 뭐 갈수록 다시 뭐 차익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극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이 좀 326억의 순매수, 특히 선물 쪽에서 2,715계약의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선 이런 분위기는 더 가고 오히려 좀 오후 당일 사이에 더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앞서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냈었는데 지금은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24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랑 순매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순매수를 봤을 때는 오늘 대부분 제약 바이오 쪽, 뭐 셀트리온 쪽이 좀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 지주사 쪽을 많이 담아갑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도 있고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신한지주 똑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매도 쪽을 좀 확인해 보면요. 오히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순매도에는 지금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차장님, 자동차와 반도체가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큰 손들이 담아가는 종목은 제약 바이오랑 금융 지주사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팔아내는 쪽을 봤을 때는 반도체랑 현대차까지, 자동차까지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 지금 올리고 있는 거 개인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손들과 개인이 관심이 두는 종목이 좀 다른데 개인 투자자분들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우선은 개인 쪽에서 받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이 어떤 이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의 매도 랠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떤 시장에 대한 뷰가 아니라 차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이 차익에 대한 욕구 부분은 시장에서도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트럼프 이슈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트리거를 했죠. 그래서 차익 시장 부분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가 정점으로 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봤을 때 뭐 KB금융도 뭐 실적 발표를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와 이 금융 쪽 같은 경우가 그 트럼프에 당선됐을 때 수혜주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금융주라기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방산업종 또 이제 인프라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됐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항상 얘기했죠.
그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늘리면 늘렸지 뭐 줄이지는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좀 좋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의료 쪽에서 공백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우리 좀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이 3천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만 봤을 때도 거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른 기업 섹터들 대비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지금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뭐 대웅제약, 또 이제 뭐 HK 이노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연됐던 부분이 이번에 크게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라보타에 대한 수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지금 400억 정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종목별로 접근해야겠지만 실적주로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차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장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화요일 시장 기준으로 내일 이제 뉴욕 시장에서 장 마감한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3일로 예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GM의 합작 제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더불어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한 7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변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가 만약에 좀 올라가려면 트리거를 기다린다면 어떤 트리거가 좀 있을까요? 우선 뭐 그 테슬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있죠. 이 스팸 얘기는 뭐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선은 그 수요 정책이, 저는 이제 캐즘이란 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오버스러운 게 있는 게, 약간 수요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제대로 좀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주기 전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캐즘이라는 단어보다도 전체적인 그 시장 업황, 물론 이제 전기차 쪽, 그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 어떤 전체적인 이 제반 여건이 잘 갖춰줘야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어떤 뷰를 좀 다시 관리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주들의 뭐 적극적인 그런 여러 이 도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 어떤 전기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이 소재나 이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중국 쪽에서의 뭐 배터리 부분 쪽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 특히 LFP나 여러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에 등한시했었던 이 소재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출하는 부분을 좀 빨리 좀 해야 되면서 이 중국 기업들과 시장 점유율을 좁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보면은 2차 전지 주들은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매수는 단순 단기적인 저가 매수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인 뷰로 접근하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가 매수로서는 괜찮지만,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 괜찮지만 중장기 뷰를 잡고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트리거까지 정리해봤고요. 내일 테슬라 장 마감한 후에 발표 나오면 이 부분도 내일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간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 훈풍을 좀 받은 걸까요? 기분 좋게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반도체랑 자동차가 좀 강도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제가 개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 이게 일회성 조정이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조정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의 금요일의 경우에는 뭐 주요 기술주들의 어떤 이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 급락으로 좀 이어졌고, 여기 더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반등은 오히려 이번 주 실적 기대감 내지는 오히려 기술주들의 단기 조정에 관련된 기술적인 반등 부분까지 가미가 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수급 반영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지금 2분기 그리고 또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AI 산업을 이제 바라보는 이 시장의 전망 또는 실적의 추정치들이 굉장히 좀 상향됐다는 점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사실 오히려 이 낙폭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 발표들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이라면 2분기 호실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하반기 오히려 이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 3분기 가이던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도 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매출이 얼마만큼 더 크게 증가됐고, 또는 SK하이닉스만 현재 강점으로 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시장 점유가 얼마만큼 더 확장됐는가, 그리고 하반기에 HBM3 12단 모델이 언제쯤 양산이 구체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한미반도체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500억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부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워낙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걸리는 게 신탁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되고 뭐 안 사도 되고 산 다음에 팔아도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 어제는 사실 이런 발표가 나왔음에도 주가 반응이 좀 미미했었고, 오늘은 워낙 반도체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2.4% 정도 같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자사주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좀 취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 섹터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설 투자라든가 증설 투자를 좀 이어서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벌어들이는 수입을 모두 다 배당 지원으로 확대하거나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유보율을 유지시키고 해당 부분을 계속해서 좀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행보, 그래서 회사의 향후 외형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미래 전략도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 지수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이고요. 향후에 해당된 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더 좋은 부분들이겠지만, 이를 이후에 뭐 어떤 적절한 시점에 회사의 어떤 투자를 위해서 자사주를 뭐 제3자에게 뭐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사주를 처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태로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좀 보여줬던 어떤 측면들을 보면 자사주의 취득 행위는 향후에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오히려 소각이라든가 주주환원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점을 우리가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의 추세선을 보면 한 15만 1,000원 단기 추세 이탈 이후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선이라고 좀 보여줬던 15만 원대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급락은 좀 가능할 수 있었던 기술적인 어떤 지표를 보여줬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여기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이 조금 더 상향되면서 하반기 한미반도체의 뭐 수주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오히려 추세 전환에 따른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가 15만 원 미만 구간에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아직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일회성이라든가 여기서 실적의 확장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25년도, 2026년도까지에 관련된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현재 투자액 대비 한 25%에서 많게는 40%까지 투자액이 상향된다는 어떤 전제에서는 오히려 해당 장비에 관련된 유입률 내지는 장비의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CPU와 GPU의 이 공정 처리 과정에서 일원화돼 있던 것을 좀 분리하는 공정 안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HBM 관련된 이 반도체 칩의 소요량들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공정에 관련된 변화로 인한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TC 본도 장비라든가 듀얼 본도 장비가 더 많은 공급량들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는 15만 원 미만 선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움직이는 테마 중에 또 오랜만에 의료 AI 쪽이 움직이고 있어서 요 종목도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 AI 규제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금 8월 2일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시행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AI 그 기술 위험도에 따라서 4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지금 루닛이랑 뷰노가 좀 고위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의료 AI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루닛과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악재라고 하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기사를 좀 안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략 좀 짜가야 될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노이즈 이슈다라고 좀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I 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은 사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해를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AI가 인간을 좀 지배한다. 우리가 좀 공상 영화에서 좀 많이 봤던 그런 장면들을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을 제한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AI를 좀 반대하는 이 반대론자들이 항상 하는 관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AI라는 게 사실 인간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이 치료 목적으로 좀 사용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의료 AI라는 게 뭐 사실 다른 어떤 평가 지표를 좀 나타내주는 부분들보다는 현재 우리가 좀 구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영상 솔루션들이죠. 영상에 관련된 이 판독을 사람의 눈으로 해서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 경우의 수를 이 인공지능이 빠르게 그리고 또 간결하고 정확하게 좀 판단하는 그런 관점들이기 때문에 오진율을 좀 더 낮추고 오히려 이 환자의 어떤 치료를 좀 더 극대화시킨다는 어떤 장점을 좀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유럽에서의 어떤 규제가 전체적인 어떤 AI 산업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의료 AI 영역에서는 저는 그 영향은 좀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런 노이즈 이슈 때문에 사실 주가 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어떤 규제가 의료 AI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루닛이나 뷰노에 대한 기사는 사실 처음 나온 기사는 아니라서 노이즈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다음 달 14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분기 매출이 8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매출이 3조 5천억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매출 3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 모두 90점, 모멘텀 85점, 종합 점수 86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0.21% 소폭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이 6조 784억 원, 영업이익은 2,552억 원으로 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 전망으로 전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 수급 그리고 차트, 모멘텀까지 모두 90점이고요. 실적이 95점, 종합 점수 무려 91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어제 이렇게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0.54% 상승한 18만 7,600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는 운수장비 부품 제조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 수급 모두 80점이고요. 차트 모멘텀은 85점으로 종합 점수 81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73% 하락하면서 5,41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분석한 종목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약 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좀 키워드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대봉 LS가 좀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판이 가장 빠른 쪽은 또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스닥에서 이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이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6% 급등하면서 오늘 좀 같이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호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TP는 62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웹툰 관련주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어제 4% 넘게 올라오면서 오늘 반도체주도 같이 훈풍 받아갑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럼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비만 치료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뭐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연구 개발들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좀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단기 이슈가 좀 부각되거나 테마가 부각이 되면 사실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보다는 사실 수급적인 어떤 측면으로 반응하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지금 합니다. 우선 뭐 미국의 이 제약사죠. 일라이 릴리가 중국의 이 젯바운드의 승인. 그래서 좀 지난 6월 달에는 노보 노디스코의 이 위고비가 먼저 좀 승인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2세대 약물이라고 합니다. 주에 한 번 맞는 이 2세대 약물은 일라이 릴리의 이 젯바운드와 노보 노디스코의 위고비, 이게 두 가지 약물뿐이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던 1세대 약물 노보 노디스코의 삭센다, 이거는 매일 맞아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제형제인데 이게 고도화된 것이 위고비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번 맞던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로 고도화된 것이 2세대 약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1세대 약물이 올해 연말에 특허 보조치가 좀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삭센다의 복제약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뭐 비아트리스라든가 뭐 테바, 노바티스의 경우에는 해당 복제약을 내년 초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공언한 바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카피약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개발 경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뭐 대봉일레스라든가 뭐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큐라티스라는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좀 더 강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2세대 내지는 2.5세대의 약물이 아니라 1세대, 즉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드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시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크지만 그동안 매일 한 번 맞았던 것들에 대한 불편함, 이 부분을 주에 한 번 맞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오히려 고도화된 기술, 그래서 2.5세대 내지는 3세대와 관련된 어떤 개발들이 좀 더 본격화되고 있고 이거 배에다 좀 맞는 것도 좀 아프다 보니까 이제는 좀 먹는 경구용이라든가 붙이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개발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성과 내지는 성공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 저는 경구형이라든가 붙이는 패치형은 단계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어떤 메커니즘들이 사실 이 제형제 자체도 대량 배양은 어려워요. 이게 펩타이드를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많이 공급할 수가 없고 굉장히 좀 소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다는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의 효과를 좀 지속시킬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 좀 대세가 좀 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 랩은 이렇게 1개월 이상의 약물을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세대 약물의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이 대량 배양이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1세대 약물에 관련된 시밀러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2세대 내지는 3세대 약물로 좀 빠르게 좀 진입할 수 있는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웨인 같은 그런 종목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굉장히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위고비라든가 제파운드 역시도 일주일 이상의 어떤 치료 효과들, 뭐 이런 어떤 약물의 어떤 지속 효과들을 좀 나타내주는 기대감들을 주목해 본다면 오히려 뭐 펩토놀이라든가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기술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라이선싱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님 워낙 그 금리 인하 뭐 이런 쪽의 금리 인상 인하에 좀 굉장히 민감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이 앞으로 더 잘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선 때까지 제약 바이오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쭉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우선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들 그래서 뭐 빠르면 7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9월 정도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볼 FOMC 발언을 보면 점도표가 뭐 하반기에는 한 번으로 좀 나와 있지만 좀 2회 정도로 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가 좀 예상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수급 유입으로 좀 기대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어떤 정책 이슈, 여기에 관련된 어떤 변동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어떤 이 눈높이들이 중국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뭐 생물보안법이라는 어떤 시장의 화두가 연내 처리가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중국을 좀 견제하고 미국 내 시장을 좀 더 크게 키우거나 미국의 우방국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대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을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큰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키워드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뭐 기술 이전이나 뭐 CMO, CDMO 등등 키워드가 워낙 많지만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단 트럼프나 뭐 아니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새로운 후보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7, 8, 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화장품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역시나 어제 시장 안에서도 시장이 좀 약한 거에 대비해서는 숫자가 잘 찍힐 수 있는 실적주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몇 가지 보였고요.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위에서 8위 종목 중에 5가지 제품이 한국 제품이고요. 1위도 한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은 상황인데요. 화장품주 실적이 잘 찍힐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VT인데요. 오늘은 워낙 많이 올라왔던 만큼 차익이 좀 실현되고 있고요. 1.4%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반면에 3.5%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8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부조로는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후보와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재건주가 움직임을 좀 보이곤 있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연속성이 없는 섹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 6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파마리서치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상반기에만 화장품 수출 금액이 4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고요. 올해 통틀어서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00억 달러 정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힐러가 가장 킬러 콘텐츠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0.28%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증시 9에서 이야기 나눠봤던 제약 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위고비의 그 만료가 올해 안에 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가장 빠르게 시판이 좀 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쪽은 한미약품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잘 갔던 펩트론이나 대웅제약도 오늘은 좀 강도 있게 움직입니다. 펩트론이 2.3%, 메디톡스가 4.6%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반사익 기대감이 존재하는 하이스틸과 붙이는 비만약 임상 일상의 이슈가 있는 라파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하면서 2,79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비만 치료제 알아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